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여의도 2프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신 장프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프로님, 요즘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대지의 온기가 생겨나고 생명이 움트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여전히 사지로 향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임기 말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 민주당은 역시 오만과 독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마음을 아주 차갑게 싸늘하게 만들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은 이 윤석열 총장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그 장모 관련된 사건을 재수사하라,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에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뭐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 그러면 검찰이 뭐 일부를 보완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죠. 수사 지휘와 기소의 권한을 뭐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뭐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경찰이 이제 온전히 수사를 다 합니다. 네, 그렇죠. 굳이나 이거를 서울중앙지검에서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건, 이건 의도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장프로님 보시기에 윤 총장 장모 관련된 사건, 이거 꽤 이제 추미애 때부터 계속해서 윤석열을 괴롭히던 이런 사건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기조에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지금까지 바뀐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이 바톤 터치는 바톤 터치지. 그 릴레이가 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로지 윤석열 총장처럼 고개 빳빳이 들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다 위협하고, 다 아니면 뭐 이렇게 펜스 쳐놓고 온실의 폭을 좁게 해놓고 자신들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위 부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그게 이제 공안을 만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단체를 장악하면 그게 전체주의의 마무리예요. 사법을 장악하면 전체주의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행정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딸려오는 것이고, 남아 있는 건 사법부인데, 사법부 중에서 이제 검찰하고 소위에서 이제 법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법원 장악을 했잖아요. 이미 단계별로 했잖아요. 뭐 근데 대법관들은 다 뭐 윤석열 총장을 시키면 그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뭐 정파적이냐 아니를 떠나서 굉장히 검찰주의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뭐 돈키호테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이제 한 1년 반이 넘으면서 계속 이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뭐 만약 검찰까지 거머쥐면 완벽하게 전체주의 세팅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을 좀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하고 한 배를 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걸로 점점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됐든지 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불씨를 남겨두든가 마지막까지 이제 뭐 좀 족쇄를 채워두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짓거리를 보면 우리가 이들이 주장했던 검찰개혁, 소위에서 검경수사권 독립부터 시작해서 분리부터 시작해서 검찰개혁이 거짓말임을 또 한 번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이 인간들이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이 거의 정권을 준 사건들 중에 있어요. 그중에 핵심적인 게 사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사기 사건은 거의 경찰에서 정권을 준 거예요. 맞습니다.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다 경찰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경찰에서 저렇게 조사를 해봤으면 그 취지에 맞춰보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춰보면 억셉트해야 돼요. 그렇죠. 받아들여야죠. 근데 특정인에 대해서 저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기친 거예요. 그러면 또 사기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 하도 밥 먹듯이 해가지고 뭐 이제는 뭐 거짓말쟁이라는 말도 이제는 안 어울리는데 거짓말쟁이보다 더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검경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서 해놓고는 가져왔더니 다시 원래 검찰 짓대로 해? 맞네요. 그럼 왜 했어요, 그럼 이거? 검찰개혁을. 그거는 수사권 조정이 아니네요. 분리가 아니네요. 왜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사람들 귀찮게.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작년 초에 경기도 양주의 추모공원 경영권을 둘러싸고 이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 씨하고 뭐 김모 씨가 이렇게 아마 불협화음, 그래서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내용입니다. 고발인은 이 뭐 주식을 위조해서 자신을 회임하고
또 사업권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경찰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하 의견, 사건 안 된다 이거. 예. 그래서 그걸 검찰로 송치를 했건만 검찰이 아니야, 윤석열 장모권 더 조사해. 요렇게 이제 지금 반려를 시켜서 이게 말이 안 또 뭐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네. 지금 경찰이 윤석열 총장을 편들어줄 입장이 아니거든요. 없죠. 그렇죠. 왜냐면 요만한 거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판인데. 윤석열 총장은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이럴 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검찰 이제 이 양반 늘 말씀드린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을 기본적으로 근간을 훼손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쁘게 볼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 봐줄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맞습니다. 경찰이 지금 공안 경찰이 돼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저쪽 눈치를 보면 봤지 이쪽 눈치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양반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7월 말까지니까. 거의 이제 나갈 단계에 있는 검찰 지금 새로 임명된 사람도 아니고 기사가 확 치고 올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내리막길에 가는 사람인데 뭔 눈치를 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성윤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그렇죠. 계속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족쇄를 거죠. 채우고 계속 불씨를 남겨두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지극히 나쁜 아주 정파적인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민주당에서도 윤석열의 차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꽤 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윤석열 총장을 옥죄게 한다면 차기 대선 출마가 뭐 분명해 보이는 사람인데 여가 보든 야가 보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일방적으로 윤석열만 때린다.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이런 방식이라면 차기 대선 주자인 뭐 이재명도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뭐 자기 형을 그 어디 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어쨌다 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해갖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만, 야 너도 좀 이상해 재수사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은 가능성이 이재명에 비하면 좀 낮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한 30%를 계속 달리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건들지 못할 거예요. 못 건드린다.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당선되면 그때는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만 안 둬. 근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건들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저쪽 상대방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건 자기들도 죽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가장 포션이 많고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죽인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키워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30%라고 하는 게 반문 정서가 많이 실려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가 이재명이 사라지면 그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그게 혹시 되면 그 사람으로 다 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확실히 1등으로 확 치고 나가야지만 차라리 안전판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권력 의지라고 하는 거를 갖는다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나를 죽이면 너희도 죽어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군요. 자. 이게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일 겁니다. 자기 뭐 부인도 그랬지만 장모도 계속해서 이렇게 재수사를 시키면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좀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것이 이런 그 윤석열 옥죄기가 찍어내기가 윤석열의 총장 조기 사태 대선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제 약간 보면 저런 게 원래 저렇게 되면 정치할 권력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죠. 이게 두고 보자 이거네. 결국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은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되는구나. 근데 이런 쪽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죠. 오히려 더 몰아붙이는 거죠, 저거는.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저건 몰아붙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성윤은 어쨌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고 움직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박범계는 뒤에 386을 끼고 있을 거고. 그러면 뭐 사실상 추미애의 시즌2가 맞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시즌2보다 이제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좀 덜한 것 같지만 더 이제 더 심하게, 더 치사하게 이제 두는 거죠. 치사하게 나오는 거죠. 치사하게. 이게 깐지락거리는 거죠. 사실은 추미애는 그냥 대놓고 막 저기 뭐
공개적으로 포탄을 쏘고 막 그랬다 그러면 어디 숨어가지고 가끔씩 화살 쏘고 막 따끔따끔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맞네. 박범계 그러니까 훨씬 더 야비하죠 사실은. 박범계가 좀 야비한 그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요. 눈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속된 말로 깐지락거린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더 이제 괴로운 거야 이게. 저 어떻게 주먹을 수도 없고 치받아야 되는데 또 그 정도는 또 하면 또 나만 또 옹졸한 놈도 되는 것 같고 깐죽된다 이런 거네. 깐죽된다. 이제 그런 거죠 약간. 뭐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한 방거리도 안 되는데 계속 와서 이렇게 그렇죠. 깐죽깐죽 하는 사람 다 그런 거죠. 있죠. 보면 둘이 이제 그 체급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한 방거리인데. 아니 그리고 박범계는 뭐 정치적으로도 체급이 뭐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게 이낙연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히려 보면 추미애는 싸움을 하니까 이제 좀 그건데 이건 오히려 좀 괴로울 거예요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 어떻게 하기는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박범계하고 싸울 수는 없거든요. 추미애하고는 달라요. 그렇군요. 박범계하고 싸우면 약간 오히려 마이너스 될 요지가 있어. 아하. 그래 둘은 다 그냥 사실 싸움을 겉으로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박범계하고 싸우는 건 마이너스예요. 그렇군요. 추미애는 싸울만 하지. 추미애는 체급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럼 뭐 5선까지 했지 않습니까? 당대표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좀 폼 자체가 좀 싸울만 하잖아요. 그렇죠. 박범계 지금 장관은 뭐 박범계 짠챙이. 싸우기에는 좀 그렇죠. 뭐 동네 뭐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네 저거지 않습니까? 조나단 갈매기. 개싸움을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좀 괴롭겠죠. 하긴 뭐 시원시원하게 좀 해야 되는데 뭘 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괴롭긴 하겠죠. 박범계가 또 말을 바꾸기를 또 잘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잔수를 많이 쓰죠. 잔수를 많이 써요. 잔꾀를 많이 부리고. 맞습니다. 자, 그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제 검찰은 사라져야 돼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 자, 이들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장프로님 이렇게 뭐 공수처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서 검찰 더 이상 수사 못하게 막고 그러면 정권의 비리나 부정은 묻힙니까? 아닙니다. 저게 안 묻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정권이든지 그 비리는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이지 바깥에서 공격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묻히는 거예요. 저게. 맞습니다. 묻힐 수가 없어. 지들이 알아서 그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바깥에서 공격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저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건 묻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검찰만 없으면 자기들 세상이 올 것처럼 이렇게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원래 그 소위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심리가 늘 그런 데잖아요. 나만 예외라고 생각한다고. 나만 안 걸려. 그래서 범죄라고 하는 게 끊이지 않는다고. 똑같은 거죠. 뭐 숱한 전권들이 무너지는 과정과 그런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왜냐하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늘상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예외는 없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입증하고 있는데 결코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정권도 예외는 없습니다. 비껴갈 수가 없어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기에 사퇴할 가능성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전히 조기 사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좀 이게 지금 신현수의 잔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약간 뭔가 좀 그런 조짐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조기 사퇴로 좀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의외로. 그런 조짐들을 약간 이제 오히려 더 이제 저런 것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렇군요. 안 그런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대로 가면 사실 이성윤이 바톤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실제 흐름상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보면 그 윤석열 총장은 그걸 막아야 될 또 책무성도 약간 가지는 거 아닌가. 조직 내에서는 그렇죠.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이제 한동훈이 뭐 그 뒤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레벨이 아직 아니니까 그건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뛰어넘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금 뭔가 좀 조기에 나올 가능성을 좀 높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조짐들을 볼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군요.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옥죄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에 대한 그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혹시 대선 출마까지 추진한다면 다 이런 것들로
윤석열의 발목을 잡겠다라고 하는 심산이 느껴집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 보는데, 자,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련된 수사 요 결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한번 세세하게 한번 다루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거를 어떻게든지 타고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윤석열 총장도 자꾸 이제 몰리게 되는데, 결국 이제 정치로 내몰리게 되는데, 결국 저런 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권력이 저렇게 나오면. 유일한 방법은 본인이 권력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대선 주자 1등을 하면 돼요. 그러네. 네.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 20% 이상만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건드기 쉽지 않아요. 그다음부터 저 사람을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더 계속 소위에서 소위 흐름을 갖다가 더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20%가 넘어가는 대선 야권으로 불리는 대선 주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수사한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지지는 더 높아지죠. 그러네. 윤석열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또 그렇죠. 많아질 거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런 딜레마를 일일이 다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지금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일일이 다 맞서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저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럼 더 크게 가져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검찰총장이 더 크게 가지고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대선 주자로 우뚝 서는 거죠. 그렇죠. 그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장모를 위해서라면 그러면 대선 출마를 전격적으로 조기에 선언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가족 관련된 수사, 요것도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 또 추가로 나오는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